안녕하세요. 다정한 남과부정 다락방TV입니다. 오늘도 저의 다락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을 다니던 저와 몇 년간 연애를 하던 신랑은 프랜차이즈 빵가게 직원이었는데 경력은 꽤 되고 전공도 요리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결혼을 하게 되면서 저는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신랑과 함께 빵가게를 동업하게 되었습니다. 부부이니까 동업이라고 하기도 못하지만요. 작은 빵집이었는데 신랑이 반죽을 하고 빵을 만들다 보니 늘 새벽에 출근을 했고 저는 점심 무렵부터 저녁까지 판매를 했습니다. 꼭 일을 이렇게 분업을 한 건 아니었지만 이런 식으로 일을 하다 보니 점점 익숙해지게 된 것이죠. 그러다 저희가 최근에 복권에 당첨이 되었는데 금액이 크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가게를 확장할 정도의 금액은 되더라고요. 저희 빵집이 아파트 단지에 있었는데 판매 위주로 하다 보니 안에서 먹을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주변에서 카페도 같이 해보라는 요청이 많기도 했었고 마침 복권에 당첨이 되어서 아파트 인근의 상가로 확장 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빵집만 할 때랑 빵집 겸 카페를 할 때에는 빵의 종류부터 달라지더라고요. 매번 식빵, 롤케이크, 파운드케이크, 피자빵 이런 걸 하다가 카페를 하면서 작게 제과류인 쿠키류나 조각케이크 쪽으로 메뉴를 늘리기도 했습니다. 사실 매상은 기대 이상이었고요. 신랑은 확장을 하고 난 이후에도 새벽같이 가게에 나와서 빵과 쿠키들을 준비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이라면 빵은 발효 시간이 길어서 시간을 오래 잡아먹었는데 그에 반해 제과인 쿠키류는 금방금방 준비를 할 수 있어서 신랑도 점점 출근 시간이 늦춰지기도 해서 그나마 조금 더 쉬는 시간이 생겨 근무를 하기에는 더 나은 환경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2년 정도는 가게 알바생도 없이 운영을 하다 보니 정말 온몸이 안 아픈 곳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게 되었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은 일을 제법 싹싹하게 하는 대학생이었습니다. 학교를 휴학하고 나중에 카페 창업을 하고 싶다고 하며 저희 가게에서 일을 시작했고 그 알바생 덕분인지 장사도 잘 되고 인터넷에서도 제법 입소문을 타게 되어 결국 2호점까지 준비하게 되었어요. 2호점을 준비하면서 제대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제가 본점을, 신랑이 2호점을 맡기로 생각을 하고 본점 주방에서 일을 할 사람도 새로 구했습니다. 신랑이 레시피를 알려주고 제대로 인수인계를 진행한 게 거의 2달 넘게 되었거든요. 특히 새로 일하는 사람이 저희 사촌 남동생이었기 때문에 나중에 일이 잘 되면 3호점은 사촌 남동생에게 줄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사촌 남동생도 쉬는 날에도 출근을 해서 신랑에게 일하는 법을 배울 정도로 열성적이었습니다. 그렇게 단단히 준비를 마치고 2호점을 오픈했는데 2호점은 특히 포토존을 많이 꾸며둔 상태라 그런지 오픈하고 손님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2호점까지 오픈을 마치고 나니 정말 정신없이 반년 정도가 지난 것 같아요. 신랑은 여전히 새벽에 출근을 했고 저는 점심 무렵쯤 출근을 해서 집에서 마주치는 시간이 줄어들었지만 신랑의 꿈이 사업이었고 저 또한 여러 해를 거듭하면서 이 업을 제 평생의 직업이고 가게라는 마음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신랑이 이상한 점을 한둘 보이기 시작한 것은 2호점의 매출이 줄어들고 있던 시점이었어요. 여보, 혹시 2호점에 무슨 문제 있어? 요즘 매출이 좀 줄어드는 것 같아서. 오픈빨 떨어져서 그런 것 같아. 그거 감안해도 좀 그런 것 같은데. 요즘 손님들은 어때? 손님들 그냥 비슷해. 와서 사진 찍고 가는 사람들 많고. 빵은? 안 남기고 다 드시고 가셔? 여보 빵 맛있잖아. 에이 그럼 그건 당연한 거지. 너무 신경 쓰지 마. 요즘 휴가철이라 사람들이 다 외곽으로 빠져서 그런가 봐. 그럴 수도 있겠네. 저는 신랑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밤에 잠이 오지 않아서 아무 생각 없이 인스타그램에 저희 가게 2호점을 해시태그로 검색해서 사진들을 보고 있었는데 빵의 모양이나 디자인도 조금씩 바뀌어 있었고 맛의 평가도 어떨 땐 맛있다거나 어떨 땐 맛이 없다거나 평가가 들쑥날쑥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은 평일에 일을 잠시 다른 분에게 맡기고 2호점을 방문해 보았습니다. 평소와 같이 카운터를 지키고 있는 알바와 제빵실에서 나오고 있는 신랑이 보였고
저의 방문을 놀라기라도 한 듯이 두 사람은 멈칫하더군요. 말도 없이 어쩐 일이야? 아, 오늘 급하게 은행 볼 일이 있었는데 마침 근처라서 들려갔어. 아, 그래? 밥은? 응, 먹었지. 그렇게 가게에서 커피 한 잔을 마시고 있었는데 빵도 평소처럼 맛있고 커피도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손님들의 입맛이 같을 수는 없으니 그런가 보다 생각을 하며 뒤돌아 나가서 차로 갔다가 지갑을 테이블에 두고 온 게 생각이 나서 다급하게 다시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CCTV 모니터를 보고 있던 신랑과 알바생이 눈에 보이는데 사모님 왜 다시 오셨어요? 아, 지갑을 두고 갔네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알바가 뭔가 섬찟하고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차를 돌려 다시 가게로 갔습니다. 저희 가게들은 CCTV가 휴대폰으로 연동이 돼 있는데 제가 2호점은 제 담당이 아니다 보니 안 보고 지냈는데 그날따라 갑자기 생각이 나서 CCTV를 봤어요. 늘 오후가 되면 집으로 퇴근을 한다던 신랑은 제빵실 쪽에 앉아서 일을 하는 알바를 구경하고 있고 알바도 커피며 음료를 만들어 신랑에게 가져다 주는데 알바가 제빵실로 가서는 신랑에게 뽀뽀를 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도를 한 것인지 CCTV를 빤히 보고 있던 알바. 마치 제가 보고 있다는 걸 알기라도 하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신랑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걸 제가 알고도 숨겨야 할지 말하고 그 여자를 떼어내야 할지 고민이 많았는데 그래도 일을 하다 보니 잡생각이 사라져서 좋더라고요. 그러다 하루는 손님이 저희 가게에 와서는 저보고 같은 체인점에 맞냐고 관리가 왜 이리 엉망이냐고 따져먹길래 죄송하다고 사과드렸는데 손님들이 줄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 카운터의 알바는 제빵실에서 뭘 하는지 나오지도 않고 일도 엉망이고 심지어는 커피에서 꼬부란 짧은 털도 나왔다는데 기분이 너무 더러워서 그냥 가려다 본점까지 왔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죄송하다며 거듭 사과를 드렸고 손님께서는 여전히 화가 난 채로 돌아가셨습니다. CCTV를 돌려서 보는데 저희 카페가 10시 오픈인데 그날따라 근처에서 무슨 행사가 있기라도 했는지 평소 사람이 적은 10시 20분부터 손님이 밀려 들어왔어요. 그리고 손님의 말처럼 알바는 10시부터 제빵실에 들어가서는 나오질 않더라고요. 한참 뒤에 제빵실에서 부스스하게 나오는 그 꼴을 보고 있자니 이건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말이 되어 다시 CCTV를 보니 모르는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게 가서 물어봤더니 저의 존재를 모르는 것은 물론이고 남자 사장님께 고용된 주말 알바라고 했습니다. 주말에는 일이 바쁘니 주말 알바도 같이 일을 하긴 하지만 2호점은 빵을 하고 있어야 할 신랑마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말에 오는 손님들은 알바가 나름 레시피대로 구운 빵을 먹었고 그러니 1호점과 달리 맛도 별로였던 거죠. 사실 바람만 폈을 때는 그래도 못 얻어야 하나 생각을 했는데 영업에 피해까지 주는 두 사람을 그냥 둘 수가 없어서 신랑과 알바를 불러다가 말을 했습니다. 두 사람 바람 피고 있는 거 알고 있어. 내가 아는 거 대충은 알고 있었던 것 같은데 아무 말이 없네. 미안해. 아니야. 그만큼 눈 감아줬으면 된 것 같고 우리 이혼하자. 이혼하는 게 맞는 것 같아. 무슨 이런 일로 이혼이야. 우리 사업은. 당신은 그냥 2호점 갖고 난 1호점 갖고 그렇게 정리하자. 그리고 너는 내가 상간녀 소송할 거야. 너 대학교 휴학 중이랬지? 어디 만날 게 없어서 이런 유부남을 만나니. 앞으로 계속 일할 거면 위생관리 좀 제대로 해. 2호점에서 커피에서 털이 나왔다더라. 꼬불꼬불한 짧은 털이랬는데 넌 긴 생머리네. 소송이요? 난 이제 모르겠으니 두 사람이 알아서 해. 그렇게 말하고 저는 자리를 비웠습니다. 신랑은 이후 본인이 생각이 짧았다며 빌었지만 저는 이미 신뢰를 잃은 사람과 함께 사는 것도 동업다 할 수 없어서 결국 연을 끊었고요. 2호점은 이름을 바꿔서 계속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름을 바꿔서 그런지 아니면 인터넷에도 맛이 별로라고 소문이 나서 그런지 손님들은 뚝뚝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심지어 저희 가게를 대상으로 명예훼손이니 어쩌고 시끄럽게 하길래 저도 명예훼손 당할 각오하고 두 사람이 바람을 폈고 그로 인해 이혼을 했다고 말해버렸어요. 그 일을 계기로 손님들은 거의 나락으로 떨어지듯 줄었고
아마 올해를 넘기지 못하고 폐업을 할 것 같아요. 저는 신랑이 알려준 레시피에 사촌 남동생이 굽는 마카롱까지 해서 요즘 가게 수입이 쏠쏠하답니다. 사람 하나는 이렇지만 그래도 속은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요즘 세상 정말 돈만 있으면 혼자 사는 게 딱이에요.